오늘은 드디어 5일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능검의 기본편을 완전히 다 익히기 위해서 30일을 잡았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났어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스토리북 22쪽 주제 구조 통일신라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어느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신라의 땅덩어리의 크기가 이만했다고 치면은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이 땅덩어리의 크기는 얼마만큼 늘어났겠어요? 바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겠죠.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 땅이 확장됐고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 통일신라의 왕은 굉장히 넓어진 영토와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통일신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뚝딱뚝딱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왕입니다. 우리 통일신라에서 정말 중요한 왕이 바로 신문왕이에요. 통일신라의 신문왕은요, 어지러웠던 통일신라의 어떤 통치체제를 완벽하게 정리했던 왕입니다. 그럼 이런 신문왕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왕의 힘을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왕은요, 먼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의 힘이 아주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라에서 왕과 맞먹는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 왕과 맞먹는 귀족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진골귀족이라고 합니다. 왕한테 잔소리도 하고요. 왕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약간 진골귀족은 왕과 맞먹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강한 어떤 귀족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왕은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진골귀족이었던 장인어른의 이름이 뭐냐면 김음돌이에요. 이 사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진골귀족이었는데요. 이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명목으로 이 김음돌, 자기의 장인과 관련된 진골귀족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을 엄청나게 키웠답니다. 이렇게 왕의 힘을 키운 신문왕은 넓어진 통일신라를 제대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금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전라도 막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뉜 것처럼요. 이 통일신라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고자 합니다.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게끔 삼국의 옛 땅을 각각 3개의 주로 나뉘어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즉,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었어요. 지금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 있는 것처럼 통일신라도 이만한 신라가 통일해서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누어가지고 9개로 나뉘어서 제대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끔 꼼꼼하게 통치했습니다. 신라는 대개 수도가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듭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소경. 자, 5개의 작은 수도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래는 빵이 이만큼 있었는데 더 많은 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친구들한테 나누어 줘야 돼요. 친구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차별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아무도 차별받지 않게끔 나눈 거예요. 신문왕이 되게 통일된 영토가 크니까 그 영토를 옛날 백제 사람들이 살던 지역,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지역,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공평하게 3개의 주로 나누어서
9개의 주를 만들어서 왕이 똑같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통치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가 너무 한쪽, 경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수도를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수도들을 5개 더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오소경입니다. 자, 그리고 군대도 차별하면 안 돼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모두 신라인들이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의 중앙군을 서당이라고 하는데요.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만들어서 이 구서당 안에는 옛날 고구려인, 옛날 백제인, 옛날 신라인들이 다 함께 있게끔, 그래서 모두 통일신라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차별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끔 이렇게 잘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22쪽, 스토리북 22쪽 사진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보이나요? 똑같이 사이좋게 9주로 나누고 작은 수도인 오소경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수도의 치우침도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신문왕과 관련된 썰인데요. 신문왕과 피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만파식적이에요. 만파식적이 뭐냐면요. 이제 신문왕이 이렇게 가다가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이 대나무를 줘서 이걸로 피리를 만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왕이 그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보니까 갑자기 가뭄이었는데 막 비가 내리고 비가 엄청 내렸는데 비가 그치고 그리고 막 적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신라를 공격하러 오다가 이 피리를 불면 적들이 공격을 안 하고 약간 이런 마법의 피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법의 피리가 생겨서 만파식적이라는 이런 피리 내용이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도 이 신문왕 때 삼국이 통일됐고 혼란스러웠을 때 이제는 좀 이런 혼란이 가다듬고 되게 나라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신문왕 하면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이 신문왕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파식적이 나오면 아, 신문왕을 이야기하는구나. 신문왕은 이런 걸 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문왕이 이렇게 잘 통치체제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통일신라 말로 넘어가면 이 신라 사회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혜공왕은 어린데 왕이 되었어요. 혜공왕이 왕이 되자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엄청나게 많은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다툼들이 발생했냐면요. 특히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빠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할 타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하자 이 신라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요. 이 김원창은 진골귀족인데 이 진골귀족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계속 싸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왕이 되겠다고 계속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요. 근데 이때 쟤네 정치를 못하네? 라고 생각한 호족과 육두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호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대토지 소유자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큰 건물주, 막 땅 이만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호족이 등장해서 내가 해볼까? 잘 못하는데? 내가 해도 더 잘하겠는데? 뭔가 이런 마음을 갖는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어떤 호족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장보고. 장보고가 등장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걸 도와주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 장보고가 왕이 되는 걸 도와주는 대신에 자기의 딸을 왕족과 결혼시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김우징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보고도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경제 파트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앙에서 서로 왕위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죠. 왕위를 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호족들이, 즉 많은 토지를 가지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점점 난을 일으키거나 내가 왕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장보고는 김우징이라는 사람을 왕이 되기까지로 도와줬는데 김우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신라 사이가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한편 육두품들의 화남도 절정에 다르는데요. 이 육두품들은요, 신분에 항상 한계가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신분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런 거에 불만을 가졌던 육두품도 지금 이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타 오겠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나라에선 그걸 잘 수용해주지 않고 자꾸 내가 육두품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에요. 이 최치원이란 사람은 진짜 당나라에서도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신라의 꼴이 진짜 안 좋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이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를 올려요. 즉 뭐냐면 나라가 지금 엉망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10가지를 하시면 나라의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시무십조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성여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이 최치원의 어떤 바램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더더더 돈에 욕심이 몰아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드디어 백성들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난이 바로 원종애노의 난입니다. 원종애노의 난은요, 진성여왕이 세금을 독촉하니까 세금을 빨리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난이 원종애노의 난, 즉 농민봉기입니다.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붉은 바지를 입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적고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적이 붉을 적이에요. 즉 붉은 바지를 입고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흔들리는 신라 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우리 신문왕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진골귀족의 힘을 누르면서 신라의 통치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 통일신라의 말에 가서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등장하게 되면서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갈등이 김헌창의 난입니다. 자,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호족들이 등장했고요. 거기다가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의 한계를 받았던 육두품들이 쓴소리를 하게 되지만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대표적으로 진성여왕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백성들도 참지 못하고 난을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라가 혼란스럽다. 지금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 마음에 분노와 힘듦과 어려움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신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좀 이번에 내용이 길었는데요. 22쪽과 23쪽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22쪽.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볼게요. 신문왕은 어떤 난을 진압해서 진골귀족 세력을 눌렀죠? 왕권을 강화하고 바로 김음돌의 난이었죠.
자, 두 번째, 신문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통치제도로 만들었어요. 바로 구주오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구주오소경을 정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리고 23쪽으로 넘어갈게요. 23쪽. 자, 누가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나요? 바로 김헌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해 볼까요? 진성 여왕이 세금을 독촉하자 발생했던 농민 봉기는 바로 원종 애노의 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바지를 입고 신라의 수도까지 쳐들어가면서 이 분노를 표현했던 그런 봉기가 있습니다. 바로 적고적의 난입니다. 특징은 붉은 바지를 입었다. 붉을적이라는 한자를 써서 적고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신라가 저번 시간에는 분명히 통일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통치체제 조금 정비하더니 이 신라 사회가 흔들리는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워크북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